혹시 유럽 시장에 계속 진출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에 정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회사의 유럽 수출, 그 명운이 걸린 아주 중요한 변화가 시작됐거든요. 자, 이 질문은요, 특히 우리나라 제조기업의 리더분들, 그리고 엔지니어분들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네, 우리도 유럽에 수출합니다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은 그냥 알아두면 좋은 정보가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비즈니스의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바로 사이버 보건력 법안, 우리가 줄여서 CRA라고 부를 법안인데요. 여기서 보건력이라는 말이 좀 생소할 수 있죠? 간단해요. 사이버 공격을 받아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버티면서 최대한 빨리 정상으로 돌아오는 힘을 바라는 겁니다. 이제 유럽연합, EU는 인터넷에 연결되는 모든 디지털 제품에 바로 이 보건력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유럽 시장의 새로운 게임의 룰이 된 거죠. 이건 정말 간단하고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 CR에 준수하지 못하면요, 유럽 수출길 그냥 막힙니다. 끝이에요. 더 이상 보안은 있으면 좋은 기능이 아니라 유럽 시장에 들어가기 위한 입장권 그 자체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변화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이 CRA가 7가지 핵심 의무를 딱 제시해 줍니다. 저는 이걸 그냥 복잡한 규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유럽 시장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새로운 지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지도를 한번 펼쳐보시죠. 네, 이 7가지 의무사항은요, 그냥 우리를 귀찮게 하려는 규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제품과 회사를 더 안전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줄 말 그대로 7개의 기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그 기둥들을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지금 보시는 이게 바로 CRA 법안의 심장, 부록 I에 나오는 7가지 요구사항의 전체 그림입니다.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크게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애초에 만들 때부터 안전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만들고 나서도 끝까지 책임지고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해라. 딱 이 2가지입니다. 그럼 첫 번째 요구사항부터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의무는 바로 영확성입니다. 이 법은 더 이상 애매하고 두루뭉술한 표현을 용납하지 않아요. 당신 내 제품의 보안 사양이 뭔지 아주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핵심은 바로 구체성입니다. 이제 그냥 두루뭉술하게 우리 제품 안전해요 라고 말하는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드는 PLC가 어떤 수준의 암호화 기술을 쓰는지, 사용자 인증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 기술 문서에 정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써넣어야 한다는 뜻이죠. 첫 번째 기둥이 명확성이었다면 두 번째는 지속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안은 제품 출시하고 땡 하고 끝나는 일회성 이벤트가 절대 아니라는 걸 법으로 못 받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보안이라는 게 제품 개발할 때 잠깐 신경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개발해서 설치하고 운영하고 유지보수하고 마지막에 폐기될 때까지 이 모든 과정에 걸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국제 표준이에요. 예를 들면 개발 단계에서는 ISC 62434-1 같은 표준을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안전한 프로세스로 개발했습니다 하고 증명하고, 설치할 때는 ISC 62432-4를 통해서 시스템 통합도 안전하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하고 보여줘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객관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 그냥 개충 만드는 거 아니고 이런 국제 표준에 맞춰서 제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고 딱 보여주는 거예요. 자, 지도의 다음 목적지로 가볼까요? 세 번째 요구사항은 제품 그 자체를 넘어서요, 제품을 둘러싼 모든 과정과 계획까지 다 들여다보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제품이 뚝딱 만들어지는 그 생산 라인부터 보안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제품을 팔고 나서도 끝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취약점이 발견되면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 정말 무서운 랜섬웨어 같은 공격에 대비해서 만약 이런 일이 터지면 우리는 이렇게 대응하겠다 하는 시나리오까지 다 짜놔야 한다는 거죠. 네 번째는 바로 역량 증명입니다. 그냥 우리 잘해요, 우리 안전해요 라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객관적으로 증명해 보이라는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 제품에 이런 멋진 보안 기능이 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기능을 만들고 또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전문가들, 우리 인력이죠.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회사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과 시스템 둘 다요. 자, 우리 제품 스펙도 명확히 했고 우리 조직 역량도 증명했다면 다음은 투명성입니다. 당신네 제품에 어떤 보안 기술과 부품이 들어갔는지 솔직하게 다 공개하라는 아주 강력한 요구예요. 이게 바로 SBOM, 소프트웨어 자재 명세서가 정말 중요해지는 지점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만든 소프트웨어에 어떤 부품들, 그러니까 어떤 오픈소스나 라이브러리가 들어갔는지 그 목록을 투명하게 싹 다 공개하는 거예요. 왜냐? 고대 이야기처럼 트로이 목마 안에 병사들이 숨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가져다 쓴 어떤 부품 안에 악성 코드가 숨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미리 확인하고 막기 위한 겁니다. 6번째 요구사항은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GDPR과의 연결고리입니다. 제품 보안이 개인정보 보호랑 따로 도는 게 아니라는 걸 아주 분명히 하고 있죠. 이 둘의 관계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CRA는 제품, 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자체의 보안을 보는 거고요. GDPR은 그 제품이 다루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제품에 원격 접속 개념이 있어서 사용자가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한다고 쳐요. 그럼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 데이터는 GDPR의 아주 엄격한 기준에 맞춰서 보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드디어 지도의 마지막 부분을 볼 시간이네요. 마지막 7번째는 이 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데요. 와, 이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법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나옵니다. 바로 디지털 요소라는 건데요. 와, 이 단어 하나 때문에 CRA의 적용 범위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넓어집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USB 포트 같은 하드웨어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트워크로 통신하는 소프트웨어, 파일을 만들고 있는 프로그램, 하여튼 디지털 요소라는 게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다? 그럼 거의 다 이 법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유럽 시장으로 가는 새로운 지도, CRA가 제시하는 7가지 핵심 의무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결론은 아주 명확하죠? 이제 유럽 시장에서 보안은 더 이상 있으면 좋은 옵션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위한 필수 생존 조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네요. 문제가 터지면 나중에 덧붙이는 그런 땜질식 보안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제품을 기획하고 설계하는 첫 단계부터 보안을 아예 내장시켜야 하는 이른바 시큐리티 바이 디자인이 새로운 표준, 새로운 상식이 된 겁니다. 결국 CRA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바로 이런 그림이에요. 제품의 설계부터 생산, 운영, 그리고 마지막 폐기까지 이 모든 단계가 하나의 고리처럼 꽉 맞물려서 보안이 계속해서 순환하는 그런 탄탄한 시스템을 만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앞으로 유럽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방식이고 오늘 제가 드린 설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은 하나죠. 그래서 우리 회사는 지금 당장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그 로드맵을 다음 시간에 함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